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앞에서 질문했던 로그의 성질은 지수법칙보다 왜 하나가 적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밑이 달라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밑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질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다른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바로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밑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위에 있는 식을, 어떤 책에서는 아래에 있는 식을 쓰는데요. 어차피 똑같이 보시면 위에 있는 식의 분모 자리에 있는 로그 값을 양변에 곱해 주시면 결국 아래에 있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름에 맞춰서 생각해 보실 때는 위에 있는 식이 조금 이름과 부합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게요. 로그의 값이 3개가 보였죠? 따라서 그러면 방정식이 3개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할 수는 없고요. 잘 보시면 두 가지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A에 X제곱을 갖다가 B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A는 1이 아닌 양수고 B는 양수입니다. 이번에는 C를 갖다가 가져와서 C를 Y번을 제곱했더니 A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좀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죠? 물론 C도 1이 아닌 양수고 A는 아까 1이 아닌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만족합니다.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하나의 식을 더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식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A죠.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C의 Y제곱이 A가 되고요. 거기에 다시 X제곱을 하면 B가 나오겠죠. 그러면 B하고 C하고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C의 XY제곱이 B라고 써도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C의 XY제곱이라고 써주고 그것이 B가 됐다라고 볼게요. 우리는 세 가지 식에 대해서 각각 로그로 바꿔볼게요. 자, 각각 로그로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는 X의 값은 로그 A를 밑으로 하고 진수가 B가 되겠죠. 두 번째는 Y의 값은 로그 C를 밑으로 하고 진수는 A가 될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XY라는 지수는 로그 밑을 C로 하는 진수가 B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X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Y의 값은 로그 C의 B가 될 겁니다. 이게 XY의 값인데 X 따로 Y 따로 대입을 하시면 X의 값은 로그 A의 B가 되겠고요. Y 값은 로그 C의 A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증명을 그대로 하면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외우기 쉽게 보시면 로그 지금 C의 B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리를 좀 바꿀게요. 그러면 로그 C의 A가 되고 곱하기 로그 A의 B가 되죠. 따라서 기억하실 때 어떻게 느낌이 나오냐면 밑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연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밑이 같더라도 불가능한데 밑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경우에는 곱셈이 있을 경우에 요 아래에 있는 밑과 왼쪽에 있는 진수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약분을 시켜주시고 아래에 있는 밑은 그대로 위에 있는 진수는 그대로 써주시면 왼쪽의 값이 보이죠? 따라서 한눈에 계산하기가 편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에서 적용해 보시면 진수와 밑이 같으면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만 그대로 몰아서 밑은 여기다가 진수는 여기다가 해서 한 번에 써주시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로그 C의 A를 양변에 나눠주면서 정리를 하면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얘기했던 밑변환 공식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로그 A, B 즉 A를 밑으로 하고 진수는 B인 로그의 값을 각각 똑같은 C로 밑을 바꿔주고 좌변에 있던 밑 A를 분모의 진수로 좌변에 있던 진수 B를 우변의 분자의 진수로 바꿔서 써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 변환, 밑을 바꿨다라는 측면에
측면에서는 밑변환이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공식은 왼쪽에 있는 분수 형태가 조금 더 어울리고요. 증명을 그냥 그대로 하고 나서 만들어낸 공식은 오른쪽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밑을 생성할 때는 좌변에 있는 공식을 쓰고요. 밑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변에 있는 내용을 씁니다. 그래야 로그 A 이렇게 제거가 되는 모양이 생기고요. 왼쪽은 밑의 C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사실을 사용해서 로그가 밑이 서로 다를 때는 곱과 나눗셈의 모양으로 밑변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점을 갖습니다. 문제풀이에서 매우 중요하니까요. 잘 쓰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당연히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는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지수법칙의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수법칙 세 가지 중에 밑이 다른 경우에 로그로 바꿀 수 없었던 부분들은 밑변환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연습장과 연필을 준비해 주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두 문제고 각각 1분씩 드릴 테니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어떤 뜻이냐면 일단 로그에 3의 제곱근의 243입니다. 밑은 3이고 1이 아닌 양수죠. 제곱근 243은 양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먼저 방정식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값을 x라고 둘게요. 그러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방정식은 3의 x제곱을 했더니 제곱근 243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각자리 숫자의 합을 갖다가 보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3은 9라서 3의 배수니까 243은 3의 배수입니다. 자,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은데 243은 3의 5제곱이에요. 따라서 제곱근 3의 5제곱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제곱근은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수에 유리수를 쓰면서 제곱근을 썼죠. 따라서 제곱근 기호를 지수로 바꿔주시면 2분의 5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5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의 입장에서 로그를 바라보시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래에 있는 식을 갖다가 위에 있는 A, B로 표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위에 있는 A, B를 조작해서 아래에 있는 식을 만드셔도 되고 아래에 있는 식을 조작해서 위에 있는 식을 표현해도 됩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을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3의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의 3은 5의 제곱분의 2입니다. 로그의 성질에 따라 곱하기는 각각 더하기로 바꿀 수 있었죠. 따라서 로그의 3의 2의 제곱에다가 로그 3의 5가 진수에 있었던 곱은 바깥에 더하기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의 5의 제곱분의 2도 마찬가지로 성질에 의해서 로그 3의 2에다가 로그 3의 5의 제곱을 진수의 나눗셈을 여기에서는 빼기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성질이 무엇이었냐면 진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를 바깥으로 빼서 곱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이 있었죠. 그 뒤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빼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은 2 곱하기 로그의 3의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로그의 나머지를 써주시면 2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2 곱하기 로그의 3의 5가 되겠죠. 자, 이제 같은 값 길이는 빼주시면 되니까 2 로그 3의 2는 로그 3의 2랑 더해져서 3 곱하기 로그 3의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값을 적어주시면 3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될 거고요. 로그 3의 5랑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3의 5니까 빼기 로그 3의 5가 남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3의 2는 A니까요. 3의 2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5는 B니까 B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의 2 빼기 B가 되겠죠. 잘 생각해보시면 앞에서와 같이 사실 로그를 쓰면 각각의 로그들을 계산하려면 원래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즉 지수 방정식들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표현한 후에 마지막에 다시 로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성질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성질로서 정리해서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다음 시간에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사실 상용 로그를 제외하면 여기까지가 지수와 로그의 개념적인 부분들입니다. 지수에 대한 내용이 로그로 연결되어 가면서 어떠한 개념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법칙과 성질들이 사용되면서 앞에 있던 내용들을 축약시켜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지수와 로그가 왜 한 단원에 묶여 있고 이 관계가 앞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시면서 다음 내용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